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같이보기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는데 약부터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질문 뒤에는 꼭 이 말이 따라옵니다.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최대한 늦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두 가지 질문, 오늘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채널 건강검진 같이보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고 나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을 매주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이 무엇을 다루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고혈압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흐름으로 다음 단계를 밟으면 좋은지를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거나 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검진 혈압, 그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우선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날 바로 고혈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낮아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운동을 하면 오르고 긴장하면 오르고 커피를 마셔도 오릅니다. 검진 당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복으로 오셨고 처음 가보는 검진 기관이라 긴장도 되셨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에 걸음도 빨랐을 수 있고 직원이 보는 앞에서 팔을 대고 측정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백의 고혈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검진 기관처럼 의료 환경에서만 혈압이 올라가고 집에서 측정하면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검진 혈압은 이 숫자가 내 혈압이다가 아니라 이 숫자가 나왔으니 더 확인해보자는 시작점으로 봐야 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여러 번 측정한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검진 수치만으로 진단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걱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 진짜 신경을 써야 할까요?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숫자로 표시됩니다. 결과표에 예를 들어 13,585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앞 숫자 135가 수축기, 뒤 숫자 85가 이완기입니다. 일반적인 분류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축기 120 미만에 이완기 80 미만이면 정상, 수축기 12만 139 또는 이완기 8089이면 고혈압 전 단계,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단 한 번의 측정치로 나왔다면 그것만으로는 진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수축기가 160 이상으로 매우 높거나 두통, 시야 이상, 코피, 흉통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땐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진짜인가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이냐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고혈압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라 조절하는 병입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이지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자체를 없애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임의로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경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안경을 쓰는 동안은 잘 보이지만 안경을 빼면 다시 안 보이죠. 그렇다고 안경이 나쁜 게 아닌 것처럼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늘어서 혈압이 높아졌는데 체중을 줄이고 나서 혈압이 정상이 된 경우 또는 특정 약물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가 그 약을 바꾸고 나서 정상이 된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끊는 게 아닙니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나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처방되는 혈압약들은 오래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약들입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고혈압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뇌졸중, 심근경색, 신장 손상 같은 합병증의 위험에 비하면 약의 이득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혈압을 재보세요. 검진 수치 하나만 믿지 마시고 집에서 직접 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난 뒤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양팔을 번갈아 재서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아침 측정 이후에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한 번 더 재면 더 좋습니다. 이걸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반복하시고 날짜, 시간, 숫자를 메모해 두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병원 상담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최근 생활을 돌아보세요.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검진 전날 잠을 못 주무셨는지, 요즘 짜게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술자리가 잦았는지,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였는지, 체중이 최근 늘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 번째,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을 알아두세요. 집에서 재봤는데 수축기가 지속적으로 140 이상이 나온다면 생활습관 점검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혈압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로 혈압을 낮추는 것,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혈압을 낮추는데 생활습관 개선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짜게 먹는 걸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약 5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체중을 5kg 줄이면 혈압약 한 알 정도의 효과가 납니다.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수축기 혈압이 5에서 7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면 혈압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이면 혈압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기도 하고 약을 드시는 분은 더 적은 용량으로 조절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약이 먼저냐, 생활이 먼저냐가 아니라 약이 필요하면 약을 드시면서 생활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약과 관련해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오해 첫 번째,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약을 끊어도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정상으로 보이는 건 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경을 쓰니까 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임의로 끊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해 두 번째, 혈압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기운이 빠진다. 혈압약 종류에 따라 초기에 약간의 적응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약 종류나 용량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바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오해 세 번째, 약을 하루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하루 정도 빠뜨린다고 바로 위험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난 즉시 드시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그 시간에 맞춰 정상적으로 한 알만 드세요. 절대 2알을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진 혈압 하나만으로 겁먹지 말고 집에서 며칠 재보고 기록하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혈압약은 필요하면 드셔야 하고 드시게 됐다면 임의로 끊지 마세요. 하지만 약과 함께 생활 습관도 반드시 같이 관리하세요.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혈압이 진짜로 관리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 또는 혈압약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가족이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편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음식부터 바꿔야 할지 운동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검진 같이 보기와 함께 결과표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